목요일 사주. 정해일주 별과 호수, 호수 위에 별이 떠있는 형상이에요. 요즘은 별을 참 보기가 어렵지만 노래도 있잖아요. 트윙클 트윙클 확 불러버린다.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래서 정해일주가 반짝반짝한 거예요. 화려하게 반짝이는 건 아닌데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거죠. 은은하게 밝고 또 사람들에게 은은하게 품이 있고 또 은은한 다정함. 그럼 다른 정화일간은 안 그런가요? 다 그렇죠. 정화일간은 기본 다정하고 밝아요. 그리고 또한 영감, 직감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별자리로 점을 치듯이 정화는 이러한 촉이 참 잘 발달되어 있죠. 특히 정에는 별이 호수에도 비추고 또 거울을 보듯이 물의 반사가 되어서 그 반짝임이 더 사방에 퍼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화가 어디 위에 앉아 있죠? 해수, 물이잖아요. 제가 물을 깔고 있는 일주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을 깔고 있으면 일지가 해수든 자수든 그 수심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없어요.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막 얘기를 하는데도 잘 모르겠어. 비밀스럽고 더 알고 싶고 상대방이 좀 애가 타는 거예요. 밝은 듯 하고 반짝거리고 말도 잘하고 또 상담도 잘해주고 그런데 정작 돌아서면 해수, 자수의 사람을 잘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또 해수, 자수 일지가 남모를 걱정, 생각이 많아요. 물속의 수심을 물 밖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물을 깔고 있으면 기본 겉에서는 밝고 돌아서면 수심, 고독이 있는 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상대방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말하자면 이성의 호감이 올라가는 일지 중에 해수, 자수가 많은 거죠. 아, 저 여자가 궁금해. 아, 저 남자가 궁금해. 센치해 보여. 애수가 있어 보여. 이런 거예요. 정해가 바로 이런 기운이죠. 정관을 깔고 있어서 막 나대거나 나서지 않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조용히 앉아있는데 한 번씩 툭툭 던지는 게 되게 웃겨. 또 눈빛은 우스가 있는 거죠. 괜히 눈길이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신살은요. 전라지망, 시박대패, 천복귀인, 천을귀인이 있는데요. 이건 맨 마지막에 싹 정리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로 지장간 보겠습니다. 지장간은 무갑임이에요. 상관, 정인, 정관이고요. 좌법으로는 절, 장생, 걸록이에요. 일단 지장간의 정인이 꼈다. 이건 무조건 공부를 좋아하는 거예요. 향학열이라고 하고요. 공부로 무조건 잘 되는 건 좀 나중 문제고요. 여튼 좀 항난이 있거든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정에는 이 정인을 잘 풀어서 업으로 갔다. 그럼 너무 좋죠. 그리고 정관을 또 끼고 있잖아요. 정인, 정관은 기본 사람이 부드럽고 드세지가 않아요. 품위가 있죠. 그런데 내가 밖에서 한 데서 일하고 정인으로 푼 직군이 아니고 그럼 좀 삶이 고단할 수 있어요. 12운성이 뭐예요? 태죠. 태는 수동성을 의미해요.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싸우기 싫다 이런 기운인데 마침 정인, 정관을 끼고 있는 건 안정적인 삶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정성을 검증 안 하고 너무 서두르는 거죠. 왜냐? 지장간에 정인, 정관만 있냐? 아니잖아요. 상관이 절인 거죠. 안정성을 위해서 타인의 얘기에 급하게 지른다. 성급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급하게 남자를 선택한다든지 급하게 앉은 자리를 바꾼다든지 뭐 그런 형태죠. 정에는 표현을 할 때 다정하고 조용하다가 점잖다가 갑자기 한 번씩 좀 터지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 심리가 눌려져 있다가 터지는 거예요. 만약에 원국에서 정인이 흔들린다. 대운세운에서 초년, 청년기에 정인이 받쳐주지 않았다. 상관이 먼저 들어온다. 그러면 직업에 변동, 변화가 잦을 수 있는 것이고 좀 만악으로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천을기인의 복명인데 정해가 아무래도 호불호가 이런 점에서 좀 들어오죠. 공망할게요. 공망이 오미예요. 공망이 오화 화기운이잖아요. 일간과 같은 화기운이 공망이야. 이따 하려 있는데 지금 할게요. 시박대패. 이게 뭐냐면요. 일간의 오행이 공망일 때 시박대패라고 하는 거예요. 10가지 악으로 크게 패한다.
그래서 풍수지리로 방향을 이 시기를 설정할 때 택일 잡을 때 시박 대패는 잡지 않는 거예요. 결혼, 이사, 이직, 계약, 고사, 출산 다 해당하는 거죠. 잘 안 풀린다. 손재가 따르고 좀 불리하다. 시작은 있고 끝이 없다. 이게 시박 대패예요. 발음이 이상한데. 자, 그래서 시박대패는 무덤 이장하고 장례식, 장사 지내고 뭐 이런 걸로만 태기를 잡는 거예요. 흉하다, 대패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기운이 일간과 같은 공망이면 자공이라 하고요. 뭐 굳이 직접 일간이 지장간에 없어도 자공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공은 자기 비애가 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내 탓, 또는 변덕, 뭐 여러 가지로 감정적인 기복이 있는 것이죠. 직업성은요, 여튼 공망이든 지장간의 무토 상관이든 12운성 태이든 뭐든지 여튼 정인을 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배운 걸 써먹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 그것이 언어이든 기술이든 상담이든 자격증이든 이렇게 정인으로 푸는 것이 가장 짱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교육, 유경, 공직, 또 상담, 컨설팅, 말하자면 정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1, 2, 3, 4, 5번 화토, 금수, 목으로 배열을 하고요. 지장간은 식관인이고요. 상관, 정관, 정인이고요. 비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겁, 절대, 형제운은 약하다. 나는 감정적인 컨트롤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식상, 절태, 여명은 산액이 있고 식상이 절로 들어오면 자식에게 태보다는 좀 휘둘리는 거예요. 절로 들어오면요. 그러니 엄마들 중에서 좀 아빠를 방패 삼는 분들이 있어요. 아빠한테 이른다 뭐 이렇게요. 아니에요. 식상이 절태로 오면 엄마가 위험이 있어야 돼요. 눈 한번 번쩍 뜨면 자식이 깨갱해야 한다는 거죠. 뭐 매를 든다는 게 아니라 자식에 너무 맞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상이 절태로 오면 원정 출산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토기운이 절태면 소화기 개통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재성 목욕병, 재성이 목욕병이면 내가 움직일수록 돈이 돼요. 그러니 재물복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움직일수록 돈인데 그런데 돈이 되기도 하지만 돈이 또 잘 나가는 거예요. 곳간의 재물이 쌓이기가 좀 어렵죠. 지장간에서 재성이 만약에 암합이 되었는지 또는 재성이 온전한지 내가 신강한지 이런 게 그래서 재성의 이 재물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성, 걸록, 제왕. 관성이 세죠. 관성이 걸록 제왕이면 일간은 만약에 신약하다 그러면 항상 좋은 게 되고 좀 타인의 특히 관성의 의견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좋게 해석하면 착하고 순하고 평화주의자고 그런데 그 내면은 어떠냐? 좀 눌려져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존심이 세고 육친으로 보면 남편이 자기 기운이 세고 남명에게 자식인데 자식도 자기 기운이 센 거예요. 자기 기운이 세다라는 것은 고집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특히 관살이 혼잡되어 들어갔다 뭐 그렇다면 두 가지로 분류되죠. 아주 무정하거나 아주 세거나 아주 무력하고 내가 좀 걷어야 되거나 아니면 좀 내 위에서 군림하려고 들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의 여명은 식신이 사주에 어디에 있는지 꼭 봐야 되고 또 인성이 잘 들어와 있는지도 꼭 봐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 한다면 반드시 자기 일을 해야 되죠. 어떤 일? 인성을 쥐고 말하면서 머리 쓰는 일이에요. 인성, 장생사예요. 장생은 괜찮은데 만약에 을목이 들어오면 사가 되는 거예요. 을목이 있다면 공부운은 항난이라고 하는 거죠. 모친과도 관계가 어려움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에는 종합적으로 보면 가만히 보니까 관성과 인성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의 영역으로 기획력을 발휘하고 또 다재다능하거든요. 이것이 태니까 안정적인 직군으로 이 다재다능함을 푸시면 괜찮은 거예요.
정의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 일주 천을귀인이죠. 후원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천을귀인은 정해, 정유, 계사, 계묘가 있어요. 정해가 이 중에서도 정관을 깔고 있는데 다른 천을귀인보다 인품이 점잖고 관성이 청결한 것이지 머니의 개념으로는 좀 새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정관의 업상에서 먹고 사는 게 좋은 일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천복귀인, 후원성, 인복이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천라지망, 천라지망은 일지에 진사수레가 있으면 일단 라망이라고 하고요. 라망의 기운은 이 시기는 무조건 투자, 거래, 확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낫죠. 라망 안에서도 언제 라망이 동착되는지 겹치는지 또는 상관의 운이 특히 언제 오는지 이때를 보고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천수성, 이 숫자가 총명하고 영성이 발달하고 귀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예전에는 천수성 또는 해수성의 의미로 돼지띠가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일주로 70% 이상 보기 때문에 띠로 의미를 두는 것은 좀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건강은요, 신강하든 신약하든 화기운, 심장, 혈류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순환기 개통도 그래서 항상 조심 살펴봐야 됩니다. 정해일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